축구를 생각하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의 축구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는 벨기에 대 이탈리아 경기입니다. 이탈리아가 이긴 경기에서 XG 값이 1.73으로 벨기에보다 낮은 수치로 나왔지만 XGOT 값이나 XG 오픈 플레이 값을 살펴봤을 때 이탈리아가 더 높게 나온 점을 생각해보면 이탈리아가 더 효과적으로 결과를 낸 경기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 내용을 짚어보면 이탈리아가 준비한 포메이션은 1-4-3-3이었습니다. 그동안 이탈리아가 1-4-3-3 포메이션을 굉장히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벨기에를 상대하는 방식만 수정된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먼저 이탈리아는 후방 빌드업 상황부터 1-4-3-3 형태로 시작했습니다. 후방에는 2명의 센터백이 위치하지만 이탈리아의 좌측면이 더 공격적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우측면에 있던 디 로렌조가 오버래핑을 자제한 상황에서 3명의 선수로 빌드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탈리아의 전체적인 선수들의 위치를 종합해봤을 때는 좌측면이 더 비대칭적으로 전진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벨기에는 1-3-4-3 수비 형태로 이탈리아가 조르지뉴를 집중 견제할 수 있는 수비 포지셔닝이었습니다. 하지만 좌측면과 우측면에서 수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기준으로 봤을 때 우측면은 도쿠가 내려와 수비 가담하면서 측면에서는 수적 동률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좌측면은 루카쿠가 내려오지 않으면 수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측면에서 스피나졸라가 볼을 받으면 윙포워드와 미드필더까지 3대3 수적 동률을 점할 수 있었고 공격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적 동률 상황에서 바깥쪽에 있는 선수와 안쪽에 있는 선수가 스위칭하면 순간적으로 바깥쪽에 들어가는 선수가 자유로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임모빌레가 좌측면으로 더 많이 터치하면서 상대 센터백과 같이 수적 동률이 되지만 원투 패스를 활용해 자유로워질 수도 있었죠. 또 다르게 이탈리아가 효과적으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했던 패턴은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측면 전환 패턴입니다. 기본적으로 벨기에 수비라인 앞에는 2명이 지키고 있는데 넓은 축구장에서 양쪽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같이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양쪽 스토퍼들이 전진하면서 앞쪽 공간을 채워주지 못하면 이 선에서 수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좌측면이나 우측면부터 시작해 반대편 미드필더도 끌어당기게끔 만들어서 넓게 위치하는 바렐라나 뒤에서 전진하는 조르지뉴가 있으면 수적으로 우위를 점해 측면을 통한 크로스가 굉장히 위협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이야기의 관점을 후방 빌드업으로 돌려보면 조르지뉴가 원볼란테로 활약하긴 했지만 베라티가 내려와 투볼란테를 형성하고 바렐라가 전진하면서 좌측에는 스피나졸라가 전진하고 우측에는 디 로렌조가 전진하지 않더라도 바렐라가 전진하면서 좌측면과 우측면의 균형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1-4-2-3-1 형태에서 이탈리아가 주로 보였던 패스 패턴은 이선으로 길게 볼을 주면 순간 센터백에게 가해진 압박이 조르지뉴를 자유롭게 만들면서 조르지뉴에게 볼이 들어가면서 조르지뉴를 자유롭게 만드는 패스 패턴이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가 수비할 때는 두 가지 수비 형태를 보였었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1-4-3-3 형태로 벨기에의 3명의 센터백을 압박하고 중원에서 1대1 마킹을 통해 중원을 제어하려는 의도를 보인 이탈리아의 압박 형태였습니다. 더브라이너가 내려올 때 조르지뉴까지 전진하면서 중원을 완전히 제어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틸레망스와 비첼은 경기 90분 동안 각각 32회와 53회의 터치를 가져가면서 경기에 적은 영향력을 보였다고 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벨기에가 측면으로 볼을 투입시켰을 때는 오히려 기회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윙백이 공을 잡은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풀백이 전진하는 점이 기회였습니다. 이탈리아가 측면까지 전진하면서 압박하기에는 수비라인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압박 시작은 백4라인에서 출발하지만 윙백이 볼을 잡으면 빠르게 압박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탈리아의 압박 상황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수비 형태를 바꾸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원볼란테의 우려와 두 번째는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공간을 커버하기 위함입니다. 지속적으로 상대 3명의 센터백을 잘 커버하긴 했지만 조르지뉴는 첼시에 있을 때도 캉테라는 수비 깡패가 옆에 있었기에 조르지뉴의 수비 약점이 커버됐는데요. 물론 이번 경기에서 조르지뉴가 실수한 부분이나 크게 못한 부분은 없지만 벨기에의 도쿠와 더브레너가 공간을 점유하고 버텨주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이에 대해 분명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라티와 조르지뉴가 투볼란트 형태로 있고 앞쪽에 바렐라가 전진한 포지셔닝이었습니다. 이런 포지셔닝을 보인 이유는 앞쪽에 있는 3명의 선수는 센터백을 그대로 압박하지만 공이 측면으로 이동하면 바렐라가 상대 미드필더를 압박하고 동시에 반대편에 있는 윙포워드도 남은 미드필더를 같이 압박하고 때에 따라서 반대편으로 전환될 때 압박할 수 있는 포지셔닝으로 두면서 한쪽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앞서서 설명한 두 번째 이유는 이탈리아가 보인 1-4-3-3 형태에서 풀백이 전진할 때 도쿠가 측면에서 볼을 잡고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에 이에 대해 대응할 방안이 필요했기에 최대한 풀백을 전진시키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수비 라인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정리해보면 이탈리아가 벨기에를 상대로 맞춤형 전술을 들고 나왔다고 볼 수 있었고 상대가 준비한 전술에 대해서도 맞대응하는 만치니의 임기응변까지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